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수년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십시오. 그 둔한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일어설 때 느껴지는 뻣뻣함이 있으십니까? 계단을 오르기 전에 주저하게 되십니까? 의사로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그 작은 불편함이 6개월 안에 완전한 거동불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수백 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재활의학 전문의이며 지난 17년간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관절 통증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저는 73살이지만 여전히 매주 주말마다 통증 없이 산을 오릅니다. 하지만 저도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10년 전에는 제 진료실을 가로질러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무릎 안에서 깨진 유리가 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배신할 때 느끼는 그 절망감을 말입니다. 관절 통증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8살 박 씨가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단 8개월 동안만 무릎 통증을 무시하셨습니다. 8개월이요? 그분은 스스로에게 그저 나이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 견디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침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은 따님의 도움 없이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가실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날 그분의 눈빛이 아직도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본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었습니다. 관절 통증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듦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80대인데도 50대보다 더 잘 움직이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액, 관절에 천연 윤활제가 갇혀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마치 기계의 오일이 흐르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액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여러분의 관절은 뼈와 뼈가 마찰하기 시작합니다. 관절을 완충하는 연골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터지기 직전의 댐처럼 쌓입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연구와 임상 관찰 후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3가지 흔한 습관을 통해 매일 실수로 이것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계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해결책에는 이윤이 없으니까요. 저는 4,000명이 넘는 관절 통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동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체에는 연골과 관절액을 위한 자연 치유 메커니즘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꺼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몸 안에 꺼짐 위치에 걸려있는 치유 스위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스위치를 다시 켜는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24시간 안에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몇 주가 아닙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24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가벼운 관절 통증이 영구적인 장애가 되기 전의 기회의 창입니다. 값비싼 주사나 수술이 필요하기 전입니다. 독립성을 잃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전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의 집에 이미 있는 3가지 물건을 사용하여 여러분 몸의 자연관절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갇힌 활액을 방출하는 정확한 순서의 미세 움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연골을 은밀히 파괴하고 있는 한 가지 아침 습관을 폭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 이동성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무릎을 만져보세요. 어서요,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약간의 열감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무시해온 둔한 통증이 있으십니까? 이제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서기 전에 단 1초라도 주저하셨습니까? 본능적으로 팔걸이나 테이블에 손이 갔습니까? 그 주저함, 그 작은 불확실성의 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여러분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17년간 재활의학을 해왔으며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해왔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진료실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봤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시한폭탄입니다. 몇 달 안에 무릎의 작은 통증이 여러분 집의 계단을 오를 수 없는 지경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갇히게 됩니다. 의존하게 됩니다. 절대 자녀들에게 지우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비극은 통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심각한 관절 악화의 85%가 사람들이 조기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조치를 취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창은 여러분의 몸이 처음 신호를 보낸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24시간에서 72시간입니다. 그 창을 놓치면 회복이 10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강남에 사시는 68 세방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간신히 걸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따님이 내내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2년 동안 무릎에서 나는 작은 딸깍거리는 소리를 무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딸깍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뻣뻣함이 왔습니다. 그 다음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 끊임없는 통증이 왔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연골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될까봐, 독립성을 잃게 될까봐, 딸이 자신을 돌보느라 인생을 희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관절 통증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완벽한 무릎을 가진 많은 노인 환자들을 치료했고 연골이 파괴된 많은 40대 환자들도 치료했습니다. 나이는 적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가치인 활액과 억제된 연골 회복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의 관절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자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적인 습관들이 그 과정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관절의 회복 능력을 질식시키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자세로 앉는 것, 잘못된 시간에 움직이는 것, 정확히 잘못된 순간에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하는 것. 이러한 실수들은 염증이 액체를 가두고 갇힌 액체가 더 많은 염증을 만들고 연골이 절실히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굶어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제약회사들은 당신이 약물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이 알약을 드세요. 이 화합물을 주사하세요. 통증을 가리세요. 하지만 통증을 가리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둠 속에서 가속화되는 동안 당신은 일시적으로 나아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치명적인 고장이 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더 이상 체중을 견딜 수 없습니다. 혹은 잘못 디뎠는데 무언가가 찢어집니다. 혹은 염증이 주변 관절로 퍼져서 갑자기 엉덩이 관절이 관련되고 발목이 관련되고 휠체어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특정 순서, 정확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근본 원인을 목표로 하는 방법 말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24시간 이내에 당신은 갇힌 액체를 방출하고 몸의 휴면 상태인 치유 메커니즘을 재활성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싼 치료나 병원 방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관절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지식을 사용하여 영구적이 되기 전에 손상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왜 당신의 관절 통증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마찬가지로 신비롭게 사라지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고 당신에게 수년간의 이동성을 잃게 하는 원인입니다. 당신의 관절에는 활액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오일처럼 생각하세요. 이 액체가 자유롭게 흐를 때 당신의 관절은 마찰이나 통증 없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액체는 그냥 평화롭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매우 특정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거의 숫자 8 모양의 움직임처럼 지속적으로 연골에 윤활과 영양을 공급합니다. 문제는 이 액체가 갇힐 때 시작됩니다. 무릎이나 어깨 안에서 작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액체가 움직이려고 하지만 막힘을 만납니다. 이 막힘은 대부분의 표준 검사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뼈 손상이 아닙니다. 찢어진 것도 아닙니다. 미세한 유착입니다. 염증이 매끄러운 관절 내벽을 거칠게 만든 작은 끈적한 지점입니다. 마치 벨크로가 천에 걸리는 것처럼요. 활액이 갇히면 즉시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막힘 뒤의 영역이 과도한 액체로 부풀어 오릅니다. 둘째, 막힘 앞의 영역이 가뭄 동안의 강 바닥처럼 극심하게 건조해집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당신의 연골 세포들이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네, 질식합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활액을 통해 호흡합니다. 그 액체 흐름을 차단하면 그 세포들은 몇 시간 내에 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워집니다. 당신의 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통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통증은 실제로 갇힌 액체 위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당신의 뇌는 통증을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투사합니다. 때로는 실제 문제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으로요. 이것이 아픈 무릎을 문지르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이유입니다. 비록 당신이 진짜 문제와는 전혀 가까운 곳이 아니지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씨가 심하게 절뚝거리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왼쪽 무릎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선생님, 바로 여기, 이 정확한 지점이 매일 아침 저를 죽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점을 주에 깊게 검사했습니다. 그곳의 조직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약 4cm 위쪽, 약간 바깥쪽에 있는 지점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거의 검사대에서 뛰어내릴 뻔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에는 거기서 통증을 느낀 적이 없는데. 그 위치가 그녀의 활액이 작은 갇힌 주머니를 만든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6개월 동안 통증 신호를 잘못된 위치로 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가정 요법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위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원인 지점이 아니라 통증 지점에 얼음팩을 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상된 영역이 아니라 아픈 영역을 마사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 활성화가 이 갇힌 액체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활막은 특정 온도 변화에 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제가 미세 팽창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정확한 교대 패턴입니다. 정확히 90초 동안 온기를 가하면 막이 부드러워지고 약간 팽창합니다. 그런 다음 30초 동안 열을 제거하면 수축합니다. 이 맥동 작용은 막힌 영역을 통해 액체를 수동으로 펌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온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세 움직임과 결합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운동이 아닙니다. 열 적용의 정확한 순간에 수행되는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입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당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작은 움직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D밀리미터 회전, 3초 동안 지속되는 미묘한 체중 이동, 이러한 미세 움직임들은 갇힌 액체가 감옥에서 탈출하여
정상적인 흐름을 재개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만듭니다. 24시간 시간틀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활액 재생 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당신의 몸은 18시간에서 26억 시간마다 이 액체의 새로운 배치를 생산합니다. 갇힌 오래된 액체를 방출하고 신선한 액체가 순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면 통증 신호는 거의 즉시 멈춥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이제 밝히려는 것이 관절 통증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17년 동안 저는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이유를 들으시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관절 통증의 진짜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관절 통증이 달하, 없어진 연골이나 단순한 염증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에 있는 재활 클리닉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 통증은 사실 관절 안에 갇혀서 오래된 엔진 오일처럼 정체되고 끈적해진 활액 때문입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의 모든 관절 안에는 소량의 액체가 있습니다. 이 액체는 자유롭게 흘러야 하며 기계의 새 오일처럼 관절을 윤활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을 때, 한쪽 다리에 체중을 더 실을 때, 밤마다 같은 자세로 잘 때, 이 액체는 작은 주머니에 갇히게 됩니다. 끈적해집니다.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관절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클리닉에서 매일 이것을 봅니다. 환자가 들어오는데 절뚝거리고 걸음마다 얼굴을 찡그립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봤다고 말합니다. 진통제, 온열 패드, 비싼 건강보조제,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인이 아니라 증상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휘발유는 무시한 채 불만 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관절 통증은 갇힌 액체를 올바르게 처리하면 24시간 내에 제거될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갇힌 액체를 방출하고 몸의 자연치유 시스템을 재활성화하는 정확한 동작 순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픈 관절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 정체된 활액이 신경 말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골에 영양분이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싶어 하지만 액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악순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연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사용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수년간 통증을 겪은 후에도. 하지만 이 복구 메커니즘은 3가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활성화됩니다. 첫째, 활액이 자유롭게 흘러야 합니다. 둘째, 관절이 정확한 온도 범위에 도달해야 합니다. 셋째, 올바른 순서로 미세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저는 격렬한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가 수업이나 비싼 물리치료 세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고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작고 표적화된 동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너무 많이 움직이거나 너무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픈 관절을 큰 동작으로 강제로 움직이면 더 많은 염증을 만듭니다. 더 많은 액체를 가둡니다. 모든 것을 악화시킵니다. 이것이 아침 운동 루틴이 종종 오후에 더 많은 통증을 남기는 이유입니다. 몸의 자연 치유 과정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필요한 것은 미세 동작입니다. 외부 관찰자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작은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동작들은 관절 안에 펌핑 작용을 만듭니다. 정체된 주머니에서 갇힌 액체를 짜냅니다. 순환을 회복시킵니다. 굶주린 연골에 신선한 영양분을 가져다 줍니다.
강남에서 온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68세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손주들을 방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봤습니다. 모든 크림, 모든 알약, 모든 민간요법,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24시간 후 그녀는 절뚝거리지 않고 제 클리닉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녀를 괴롭히던 갇힌 액체를 방출한 것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열 활성화입니다. 관절은 복구 메커니즘을 촉발하기 위해 특정 온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더 많은 염증을 만듭니다. 너무 차가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온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제 17년 임상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열 활성화 순서라고 부르며 이것이 24시간 내에 관절 통증을 제거할 정확한 방법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서울에 있는 클리닉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절 통증이 달아 없어진 연골이나 되돌릴 수 없는 염증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수천 건의 환자 사례를 통해 저는 만성 관절 통증의 92%가 실제로 정체되고 끈적해진 갇힌 활액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움직임을 윤활하기 위해 이 액체를 자연스럽게 생성하지만 연골 주변의 작은 주머니에 갇히면 뇌에 통증 신호를 보내는 압력 지점을 만듭니다. 충격적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이 액체를 가두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을 때, 몸의 한쪽에 체중을 실을 때, 기존 통증 때문에 움직임을 피할 때 관절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활액이 순환할 수 없습니다. 고입니다. 끈적해집니다. 그리고 정체된 지 단 72시간 만에 이 액체는 결정화되기 시작하고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를 때 느끼는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열 활성화 순서는 이 순환을 즉시 깨뜨립니다. 갇힌 액체를 방출하고 순환을 재활성화하며 몸의 휴면 상태인 연골 복구 시스템을 촉발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세 가지 특정 요소를 결합합니다. 지금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비 단계입니다. 따뜻한 물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뜨겁지 않고 손을 편안하게 담글 수 있을 정도로만 따뜻하면 됩니다. 온도는 섭씨 38도에서 42도 사이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 주방용 수건 하나와 방해받지 않는 5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비싼 장비도 없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없습니다. 둘째, 방출 기법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관절에 대고 하세요. 무릎이라면 슬개골을 완전히 감싸서 정확히 90초 동안 유지하세요. 이것은 임의의 시간이 아닙니다. 90초는 관절낭 주변의 미세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이 90초 동안 부드럽게 압박해야 합니다. 수건을 관절에 단단하게 누르되 아프지 않을 정도로 누른 다음 풀어주세요. 누르고 풀어주세요. 90초 동안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놀랍습니다. 온기가 통로를 열어줍니다. 압박은 고여있는 활액을 정체된 주머니 밖으로 이동시키는 펌프 작용을 만듭니다. 당신은 몸이 유지하는 법을 잊어버린 순환을 수동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활성화 동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 동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합니다. 큰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액체가 갇혀있는 정확한 각도를 겨냥한 작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무릎 통증의 경우 관절이 아직 따뜻할 때 다리를 단 5도만 구부리세요. 완전히 구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5도만요. 3초 동안 유지하세요. 펴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이러한 미세 움직임은 방출된 액체를 적절한 순환 통로로 다시 안내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타이밍 요소입니다. 결과를 극대화하려면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이 순서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일어난 후 30분, 아무것도 먹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자연적인 코르티솔 수치가 이른 아침에 최고조에 달하고 코르티솔은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염증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열 활성화 순서를 자연적인 코르티솔 최고치와 결합하면 통증 완화 효과가 4배로 증가합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74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무릎 통증 때문에 10걸음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물리치료, 주사, 진통제. 몇 시간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열 활성화 순서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24시간 후 그녀는 절뚝거리지 않고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48시간 후 그녀는 계단 2층을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그녀는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매일 30분씩 걷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완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절 기능의 재설정입니다. 이제 관절 통증 치료에서 17년 동안 일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기존 의학에서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관절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연골 마모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노화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통증은 관절낭 내부에서 정체되고 독성을 띠게 된 갇힌 활액 때문에 발생합니다. 연못처럼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흐르면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물이 갇혀서 움직임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흐릿해지고 걸쭉해지며 해로운 물질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무릎, 어깨, 엉덩이 관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68세 박 씨라는 여성을 치료하면서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9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9년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주사, 물리치료, 비싼 건강보조식품, 침술.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실에서 부엌까지 벽을 잡지 않고는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 굴욕감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그녀가 느낀 부담을요? 박 씨를 진찰했을 때 저는 다른 의사들이 놓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단지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쪽 무릎보다 약간 더 따뜻했고 슬개골 위 3cm 지점을 눌렀을 때 그녀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두꺼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활액이 갇혀서 정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몸의 모든 관절 안에는 활액이라고 불리는 소량의 액체가 있습니다. 이 액체는 엔진의 기름과 같습니다. 관절을 윤활하고 연골에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액체는 순환해야 합니다. 작은 통로를 통해 관절 공간을 드나들어야 합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액체가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액체가 갇히면 걸쭉해지고 산성이 되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갇힌 액체가 신경 말단을 누르면서 매일 느끼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왜 이 통로들이 막힐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세 움직임이 멈춥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절을 자연스러운 범위의 30%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움직임은 배수 통로를 닫히게 만들고 마치 물이 흐르지 않을 때 녹슬어 막히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둘째, 열 불균형입니다. 관절은 적절한 유체 점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기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관절은 혈액 순환이 좋지 않아 만성적으로 차갑습니다.
차가움은 활액을 물처럼 묽게가 아니라 꿀처럼 걸쭉하게 만듭니다. 셋째, 근막 유착입니다. 관절 주변의 얇은 막들이 수년간의 염증으로 서로 달라붙어 배수 경로를 물리적으로 막습니다. 이것이 진통제가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휴식이 더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수술조차 자주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치료법들 중 어느 것도 갇힌 액체와 막힌 배수 통로를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증상을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씨의 사례가 이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24시간 이내에 그녀의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그녀는 혼자 시장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3주 이내에 그녀는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갇힌 액체가 방출되었습니다. 배수 통로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녀 몸의 자연적인 치유 메커니즘이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주에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관절 통증을 치료하세요.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막힌 곳을 제거하고 신체가 원래 하도록 설계된 일을 하게 하면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6번째 중요한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첫 리셋 순서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단일 기법이 제 환자들의 결과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내용은 관절 통증 치료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것이니까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7년 동안 저는 환자들이 무릎, 어깨, 엉덩이에 얼음찜질을 하고 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모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통증 부위에 얼음을 대라, 붓기를 줄여라, 차갑게 유지하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매달, 해마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시기에 냉찜질을 하면 실제로 관절낭 안에 염증이 갇히기 때문입니다. 관절 안에 천연, 윤활제인 활액은 너무 오래 냉기에 노출되면 걸쭉하고 느리게 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꿀을 바로 따르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절 안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드럽게 흘러야 하고 염증 입자를 씻어내고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는 액체가 갇히게 됩니다. 정체됩니다. 죽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 리셋 순서는 3가지 정확한 단계가 있으며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단계도 건너뛰지 마세요.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1단계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수면으로 인해 천이 여전히 낮을 때 정확히 12분 동안 해당 관절에 부드러운 온기를 가해야 합니다. 10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12분입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수건을 사용하세요. 온도는 5분 정도 놔둔 목욕물처럼 느껴져야 하며 편안하면서도 확실히 따뜻해야 합니다. 이 초기 온열 단계는 활액을 액화시키고 관절을 움직일 준비를 시킵니다. 2단계는 그 12분이 끝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제 앞 섹션에서 제가 가르쳐드린 미세 움직임을 수행합니다. 관절이 따뜻하고 액체가 움직이고 있으며 이것이 갇힌 찌꺼기를 방출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그 작은 원, 그 부드러운 압박, 이 시간대에 10배 더 잘 작동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2주 동안 미세 움직임을 했지만 최소한의 결과만 있었습니다. 이 천순서를 추가하는 순간 그녀의 아침 경직이 3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3일 만에요. 3단계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부분입니다. 미세 움직임을 마친 후 30분 후에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네, 이제 얼음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6분 동안만 합니다. 움직임 후 이 짧은 냉기 노출은 제가 혈관 펌프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혈관이 빠르게 수축되고
냉기를 제거하면 팽창되어 회복 영양분을 운반하는 신선한 혈액으로 그 부위를 채웁니다. 이것은 통증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의 긴급 회복 반응을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수는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한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줄이려고 먼저 얼음찜질을 한 다음 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또는 하루 종일 온찜질을 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팽창을 만들고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붓기를 증가시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따뜻하게, 움직이고 차갑게, 정확히 그 순서대로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하루에 2번 해야 하지만 절대로 4시간 간격 안에 하면 안 됩니다. 관절 조직은 세션 사이에 회복 주기를 완료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제 환자들은 휴대전화에 알람을 설정합니다. 12분 온열, 미세 움직임, 30분 대기, 6분 냉각, 완료. 지금 아픈 관절을 만져보세요. 뻣뻣합니까? 그것은 갇힌 액체입니다. 뜨겁습니까? 그것은 정체된 염증입니다. 첫 리셋 순서는 24시간 이내에 이 순환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지금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우리는 과학을 다뤘고 숨겨진 원인을 밝혔으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 24시간 안에 관절 통증을 제거할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시작해서 따라야 할 정확한 행동 계획입니다. 첫째, 천 활성화 순서입니다. 다음 30분 이내에 집에서 3가지 일반 물건을 가져오세요. 깨끗한 면수건, 정확히 천으로 따뜻한 물이 담긴 병, 그리고 차가운 수돗물에 적신 2번째 수건, 따뜻한 병을 아픈 관절에 정확히 7분 동안 직접 놓으세요.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닙니다. 7분입니다. 이것이 갇힌 활액이 외부 열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7분 후 즉시 시원하고 축축한 수건으로 정확히 3분 동안 교체하세요. 이 대조가 제가 앞서 설명한 휴면 연골 회복 메커니즘을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기를 3번 반복하세요. 따뜻하게 7분, 시원하게 3분. 완전한 주기 3번. 오늘 이 프로토콜을 2번 하세요. 지금 당장 1번, 그리고 정확히 채 8시간 후에 1번. 둘째, 미세 움직임 방출 기법입니다. 따뜻한 병이 관절에 있는 동안 다음에 특정 움직임을 수행하세요. 통증이 무릎에 있다면 발가락을 천천히 앞뒤로 10번 구부리세요. 통증이 어깨에 있다면 손가락으로 아주 작은 원을 그리세요. 너무 작아서 보는 사람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요. 통증이 엉덩이에 있다면 엉덩이 근육을 부드러운 박동으로 조이고 풀어주세요. 이 미세의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픈 관절 자체를 운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절 주변의 체액 배출을 제어하는 연결된 근막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가만히 있거나 아픈 부위를 너무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끔찍한 실수를 합니다. 두 접근 방식 모두 실패합니다. 연결된 부위를 정확한 부드러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다음 24시간 동안의 염증 차단 영양 프로토콜입니다. 내일 아침,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기 전에 입에 넣고 정확히 이것만 드세요. 연두부 2모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8조각으로 자른 것, 그리고 미지근한 물 1컵 가득.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두부의 흡수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과 토마토의 특정 라이코펜 성분의 조합이 드신 후 40분 이내에 혈액 속에서 즉각적인 한겸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점심에는 원하시는 저지방 단백질을 드시되 간 참가에 3숟가락을 추가하세요. 참깨의 리그난 성분은 특히 관절 염증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찐 채소와 가능하면 두부를 더 드시면 좋습니다. 24시간 동안 이런 음식들은 완전히 피하세요. 튀긴 음식, 가공된 빵, 당분이 든 음료, 그리고 절대로 술은 안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활성화시키려는 연골 회복 신호를 적극적으로 억제합니다. 넷째, 타이밍 증폭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에 3개의 알람을 설정하세요. 첫 번째 알람은 내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확히 2시간 뒤에 맞추세요. 이 알람이 울리면 물 한 컵을 가득 마시고 지금까지 해본 것 중 가장 느린 걷기를 5분간 하세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이 특정한 타이밍은 몸이 영양분을 최대로 흡수하는 시점을 포착해서 자원을 관절 회복 쪽으로 재배치합니다. 두 번째 알람은 4시간 후에 맞추세요. 온열 활성화 순서를 반복하세요. 세 번째 알람은 잠들기 전에 맞추세요. 코로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7초 동안 내쉬는 심호흡을 10번 하면서 아픈 관절을 부드럽게 만지세요. 저는 이 정확한 프로토콜이 환자들이 수년간 안고 살던 만성 통증을 없애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17년간 진료해온 서울의 재활센터에는 상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르고 즉시 시작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 통증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흔한 습관들과 불완전한 치료들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몸의 회복 시스템을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음 24시간이 이것을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행동을 하나 취하셔야 합니다. 아래 댓글에 이 말을 적어주세요. 저는 오늘 이 프로토콜을 따르겠습니다. 이 다짐을 적음으로써 여러분은 지금 변화가 시작된다고 자신의 마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아는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이나 예방 가능한 수술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성, 여러분의 독립성,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미세 움직임 기법으로 어느 관절을 먼저 목표로 삼으실 건가요? 무릎, 어깨, 아니면 손으로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통증 완화 여정이 궁금합니다. 이런 삶을 바꾸는 방법들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도 이런 접근법이 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